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단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공기의 커다란 덩어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 덩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서로 성질이 다르다가 아니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 공기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정의부터 살펴보게 되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성질이 균일한 큰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기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기 덩어리의 성질이란 무엇이냐? 굉장히 날카롭고 둥그렇고 이런 것이 성질이냐? 그게 아니라 자, 기온 그리고 습도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온이 얼마나 온난하냐, 한랭하냐, 혹은 이제 건조하냐, 다습하냐, 이렇게 두 가지씩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기단의 성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단 같은 경우는 어느 지표면에서 맞닿아서 만들어진 공기 덩어리냐에 따라서 성질이 각각 달라지게 돼요. 자, 일단은 고緯도에서 만들어진 기단, 공기 덩어리 같은 경우는 고緯도니까 굉장히 추운 지역이죠. 그래서 한랭한 모습을 갖게 되고요. 자, 저緯도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적도가 가까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뜻하죠. 그러면 지표면도 따뜻한 반면에 이제 공기 덩어리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난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습도를 비교를 해보면 대륙과 해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대륙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대륙 습도가 없죠.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이 기단의 같은 경우는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진 바다의 상공에서 만들어진 공기 덩어리 같은 경우는 많은 수증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습한 성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서 나눠서 보게 되면 이쪽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아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고緯도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는 써 있을 거예요. 위쪽이 고緯도이기 때문에 한랭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랭,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기단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지역, 저緯도이기 때문에 온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온난 혹은 이제 고온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으로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대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편 같은 경우는 건조한 기단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죠. 태평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습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기단들은 지표면이랑 만나서 다 지워졌어요. 자, 지표면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지표면의 성질과 일치한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앞서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 4개의 단원으로 네 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각각의 꼭지점마다 이제 각각의 기단들이 생성이 되고 각각의 대표적인 계절마다 기단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먼저는 우리 겨울철 가장 큰 시베리아 기단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북쪽이면서 서쪽 방향에 위치한 게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다라고 볼 수 있죠. 대륙이면서 고緯도 지역이기 때문에 한랭하고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겨울철에 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겨울철에 사만사온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서해안에 많은 이제 비와 눈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베리아 기단 때문이다. 또 하나 시베리아 기단이 북서쪽에서부터 발생한 놈이죠.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이 우리나라에 불어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북태평양 기단, 시베리아 기단만큼 커다란 기단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이면서 바다 쪽 이제 우리 저위도 바다 쪽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저위도이니까 고온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바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습한 성질, 고온 다습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덥고 습한 뭐 열대야라던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쭉 올라오면서 세력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여름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함께 서로 세력 다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는 초여름에 주로 기승을 부리는 기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반면 이제 북태평양 기단은 만나더라 하더라도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우리나라 아래쪽에서 이제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가 점점 이제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세지면서 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이 기단이 두 개가 만난 공기 덩어리가 두 개가 만난 것을 우리는 이제 장마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에 의해서 장마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초여름에 장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호츠크의 기단 조금 더 추가해 보면 오호츠크에는 우리 위쪽이면서 고위도이면서 이제 해양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랭 다습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양쯔강 기단을 얘기를 해주면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저위도이면서 이제 대륙 쪽에서 일어나게 돼요. 완전히 저 적도 근처의 저위도는 아니고 이제 중위도 근처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난하면서 대륙에서 만들어서 건조한 특징, 온난 건조의 특징이 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보다는 조금 세력이 작으면서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봄철이나 가을철에 기승을 부리는데 봄철과 가을철에 날씨 변화가 심한 것이 바로 요놈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봄철에 기승을 부리는 애가 누구냐면 황사죠, 황사. 자, 얘가 이제 우리 사막 지역, 중국의 사막 지역에 이제 녹았던 땅이 얼었다가 녹아내리면서 봄철에 녹아내리면서 여기에 있던 모래들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나라로 싣고 오는 애가 바로 이 양쯔강 기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자, 적도 기단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름철 태풍에 영향을 주는 애가 바로 적도 기단. 저위도이면서 바다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고온 다습하겠죠. 이런 특징들 이제 지역, 발생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온과 습도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쯤에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그 계절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 우리나라 계절이 어떤 대표적인 특징들 뭐 봄철에 황사라던가 여름철에 장마라던가 이런 특징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단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 기단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북태평양 기단도 우리나라로 오면서 세력을 키우죠. 그리고 오호츠크의 기단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세력을 키우면서 서로 싸우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이 발원지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발생했던 그 발원지의 성질과 다른 성질의 지표면이랑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면과 만나게 되면서 성질이 다른 지표면을 만나게 되면서 기단의 성격이 점차 변질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단의 변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단이 발원지로부터 이동을 하면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단의 변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온도와 습도가 각각 달라질 것이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애는 애초 찬 기단이에요. 자, 찬 기단이 우리 시베리아 기단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위도의 찬 기단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바다랑 만나요. 그러면 따뜻한 바다랑 만나면서 누구를 공급받게 되냐면 열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수증기도 공급받겠죠. 열과 수증기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기단의 이 하층 부분이 점점 들들들 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그 다음에 수증기를 자꾸 공급을 받으니까 교재에는 이슬점이 높아진다. 여기는 안 써있군요. 자, 이슬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이슬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들들들 끓고 수증기량도 많아지면서 이 하부 부분, 여기 공기 기단의 아래쪽 부분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상승기류가 마구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상승기류에 의해서 높은
높은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정란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란운에 의해서 많은 눈과 비가 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얘가 시베리아 기단이 되는 거예요. 차고 건조한 기단.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오게 될 텐데 서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조금은 더 따뜻하고 그리고 습도가 있는 바다. 자, 이렇게 서해를 만나면서 서해안 쪽으로 올 때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정란운이 형성이 되고 그 결과 서해안 지역의 이제 지방에 이제 우리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줄 때 많은 눈과 비가 내리게 되는 이런 기단 변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따뜻한 공기가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이미 따뜻한 놈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널 때 열의 공급은 없어요. 대신 이제 바다를 건너니까 수증기 공급은 존재하겠네요. 이슬점은 높아질 수 있어요. 수증기가 높아지니까. 대신 이제 가열은 되지 않죠. 그래서 점점점 이 하층이 냉각이 된다. 그러면 수증기는 많아져서 이제 구름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아래쪽이 냉각이 되면서 이제 조금 안정한 상승 활동이 좀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되 높은 구름이 아닌 옆으로 퍼지는 구름, 층운형 구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북태평양 기단이 쭉 올라오다가 이제 동해안 지역에 우리 안개가 쭉 펼쳐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여기에 기단의 변질의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